어머 선생님? 야, 나 성질 나서 너한테 하소연을 혼잣말? 네, 혼잣말. 처음 화장을 했을 때 뭐 아나운서가 저한테 짱구 압동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꼰대 이미지 가지면 요즘은 재미없어. 캐릭터가 안 돼.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외로움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몸을 가진 인간들은 그런 거는 어떻게 다스렸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외로움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하면은 결혼을 했을 거예요. 분노나 괴로움은 느꼈어요.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차 몰고 막 나가가지고 차를 몰고요? 분노일 때 차를 모신다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폭주적이에요. 어머 선생님? 이거를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느냐면은 산으로 가요. 그래서 그 있는 식물들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우 너 오랜만이다. 야 나 성질 나서 너한테 하소연을 혼잣말? 네, 혼잣말. 제일로 스트레스 푸는 게 좋아 이게. 산속에서 혼잣말? 네. 신고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니 신고 들어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신고 받은 적도 있어요. 신고 들어와가지고 진짜? 받은 적도 있어요. 네. 진짜 산속에서 네네. 막 구걸거리고 다닌다고? 네네네. 요양병원에서 나온 줄 알고? 아니 요양병원이 아니라 좀 더 이상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연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풀리더라고요. 자연하고 교감하는 예.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제 감정을 조절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산에 혼자 간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섭고 그리고 저는 운전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혹시 저처럼 이렇게 혼자 어딘가에 남겨지는 것을 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안전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데 하나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요즘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몇 군데를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굉장히 다 안에만 있잖아요. 그럼 요게 더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햇빛도 좀 쐬고 그렇죠. 꽃바람도 살랑살랑 좀 넣고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요즘에 딱 갔다 오기 좋은 데가 뭐냐면 완주에 있는 화암사라는 사암사. 사찰이에요. 네. 아 거기가- 저도 가본 것 같아요. 예, 거기가 물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편백숲도 잠깐 있고요. 화암사 가는 길이 안전하죠? 네, 안전합니다. 혼자 산행해도 안전하죠? 네, 네, 충분하죠. 어떤 산들은 여자 혼자 가면 안 된다고 막 사람들이 말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안전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발길이 많이 닿지 않기 때문에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주변에 새들이 굉장히 산새들이 요즘 산란기를 맞이해서 찍찍찍 서로 이제 부르는 홀이라는 이제 그런 소리도 듣고 그러다 보면은 완주 그에다 차를 받치고 그 화암사 밑에다 화암사 밑에다 맞춰서 화암사까지 편하게 노래 얼마나 걸릴까? 걸릴까? 한 30분 정도. 아 그래요? 네. 오르막길인데 30분밖에 네, 안 네, 걸려요? 내려오는 데는 한 15분 걸릴 네, 거고 네. 그럼 1시간이면은 그렇죠. 전주에서 그 화암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전주에서- 전주역을 기준으로 전주역을 기준으로 화암사까지 한 30분.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잡으면 그렇죠. 내려와서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네. 부부싸움을 할 게 아니라 그렇죠. 화가 날 때 차를 네. 가지고 네. 화암사 밑에 받치고 올라갔다 그렇게 와서. 하세요. 부부싸움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 같이 차를 타고 가세요. 그래서 중간에 화암사 가기 중간에 싱그레니 마을이라고 있어요. 싱그레니? 예, 큰 느티나무가 있는 그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양쪽으로 화암사 가는 길이 있고 또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 매화, 요즘 매화꽃이 많이 폈잖아요. 그 매화꽃이 많이 핀 마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게 싱그레니 마을에서 싱그레니 마을이에요? 네네. 거기서 딱 내려가지고 싱그레니 마을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당신은 요쪽 길, 나는 요쪽 길을 그리고 한번 갔다가 몇 시에 만나 그러고 딱 갔다 다녀오시면은 싱그레니 마을을 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한 1시간 정도 걸으면 네네네. 딱 그러시면은 지혜롭네요. 서로 화 풀리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릴 화 같으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안 가봐서. 안 해봤어. 선생님 저는 처음 선생님 봤을 때 네. 방송국에서 뵀잖아 네네, 라디오에서.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노 메이크업이라 깜짝 놀랐어요. 사회생활 하시는데 노 메이크업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내면이 강한 사람이신가 보다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아갈 때 기본적인 예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이 메이크업은 아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하고 그래서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네. 하시는지 네. 저는 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네. 전 듣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메이크업을 했어요. 음. 근데 일단 이제 메이크업을 못 하게 되는 그 계기가 있어요. 향 알러지가 있어요. 향 알러지가 있어서 화장품에 들어있는 향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고, 두 번째는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은 이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이크업을 접었어요. 처음 화장을 했을 때 뭐 아나운서가 저한테 짱구 그런데 이게 안 하던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잖아요, 균형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아니 만약에 선생님이 메이크업 안 한 것이 안 예뻤다면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전체적인 에너지가 너무 뭐라 그럴까 소녀가 아니고 소년 같아요. 맞아요. 소년이라고 해도 네, 돼요. 소년적인 왜 그러냐면, 이미지, 명랑하고 쾌활하고 저희 집 딸이 7이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딸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개구쟁 이미지가 있으세요. 아들같이 컸어요. 아 진짜. 아들같이. 그래서 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칙에 의해서 단발머리를 했지만 그 외에는 단발머리를 거의 안 했어요. 20대 그러니까 졸업하고 계속 사회생활 하면서도 커트머리. 네네. 커트가 지금도? 아니라 이 머리도 기른 거예요. 아. 계절별로 겨울이 좀 춥죠. 12mm. 봄, 가을이 좀 그러니까 항상 귀를 내는 9mm. 여름에는 6mm로 아예 밀었어요. 싹싹.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때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할아버지들이 뒤통수 턱 치면서 어이 총각 나이 다 있어. 그렇게 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뒷모습을 보면은 여잔가 남잔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주민등록이에요. 요즘은 그렇진 않죠? 요즘은 귀여운 악동 이미지. 그래서 아무튼 악동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제 진짜 아직도 이미지. 선생님 눈동자에 호기심이 가득해요. 네, 지금도 네. 하다 보면 애들하고 수업을 하다 네. 보면은 좀 그 옛날에 개구장이로 놀던 그게 지금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나이면은 연세면은 제가 연세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네. 살만큼 사셨잖아요. 그러면은 꼰대 이미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꼰대 이미지가 아니라 악동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꼰대 이미지 가지면 요즘은 재미없어요. 캐릭터가 안 돼. 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사전 인터뷰 하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많이 아팠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뷰 도중에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크게 2014년 전에는 건강하셨었나요? 그럼요. 굉장히 건강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아프기는 해도 그렇게 크게는 안 아팠었어요. 그때 같이. 우연하게 건강검진 하다가 발견하신 네네. 거예요? 뭐 자각 증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라. 아, 그렇구나. 얼마나 놀라셨어요? 안 놀랬어요. 정말요? 전혀 안 놀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은 지금 제 주위 사람들 아마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저렇게 아팠어? 뭐 이렇게 네,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네. 식구들도 일부만 일부만. 하고. 이제는 밝힐 수 있다. 나 이렇게 극복했다. 왜냐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도 네, 있고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얘기를 좀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희망의 메시지? 2014년도에 실은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해에 간에 농양이 생겼었어요. 간 농양. 진단 받기 전에 간 농양이 생겨서 그 지름이 5cm 정도의 농양이 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잘 익은 농양. 그래서 우리 그때는 자각 증상이 있어서 그 초음파를 했던 거예요? 그때도 자각 증상이었고 무슨 이제 감기 걸린 것처럼 기운이 없고 피곤해서 피곤하고 열 오르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올라와 있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병원에 갔더니 간에 한 지름이 5cm 정도의 농양이 있는데 아주 잘 익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었죠. 그런데 문제는
저 위치가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거인 언니는 이제 계속 줄줄 울고 있고 저는 그냥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거를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님 지금 그래서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이제 밖에서 시술식으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빵긋 웃으면서 아 그러면 저는 선생님이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선생님도 저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면 이게 신뢰감이잖아요. 환자와 의사의. 그러면 다 끝났네요. 합시다. 쿨하게. 쿨하게 가서 딱 하고 있는데 이게 부분 마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노양을 빼기 위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농담을 해가지고 혼났어요. 시끄럽다고? 그 정도로 네, 그냥, 그냥 유쾌하게 유쾌하게. 견뎌내셨다는 거죠. 항상 그 어떤 병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그 단어에 인간이 맞아요. 지배가 두려움에, 돼요. 예, 질병은 두려움 때문에 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냥 있으면서 그랬죠. 딱 이게 막 가는 게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이게 비켜갔어요. 아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그러다 두 번째 아유 제대로 들어갔네. 그랬더니 시끄러. 근데 이제 농약을 빼내는데도 이렇게 힐끗힐끗 모니터를 다 보면서 몇 밀리예요? 몇 밀리짜리 그 주사기가 250밀리짜리 몇 번째예요? 여러분 물어보다 혼났어요. 이거 환자가 환자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는 견뎌내셨는데 네, 그게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바로 또 그랬는데 그러셨구나. 그것도 맨 처음에는 암인지 몰랐어요. 암인지 모르고 갔는데 나중에 조직 검사를 전부 다 했는데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마모톰이라는 시술로 해서 그 조직을 떼냈는데 그 조직 전체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가 그래서 이제 다크니 추석을 쉬고 나서 연락이 왔죠. 제가 그 조직 검사 보러 가는 날, 결과 보러 가는 날 연락이 딱 왔는데 언니가 전화를 받더니 뭐 얼굴색이 막 이상하게 막 보면서 아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어요. 그래, 아 괜찮아. 그러고 이제 갔더니 그 담당 선생님이 그냥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 잘못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농담하다가 또 혼났어요. 그렇게 어쩌다가 제가 거기다가 살이 하나 숨겨놓은 걸 그 꼴을 못 보고 그거 먼저 가져가려고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딱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 암이라는 단어에 지배받지 말자. 이거 어때요? 그래서 저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기 전에 그래 너 나오고 오래 살려면 나 괴롭히지 마. 나 죽는 순간 너도 죽어. 그러니까 너 나오고 오래 살려. 공존하자. 같이 친구하자. 살자. 그래서 이렇게 큰 병을 이제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큰 병이 있기 전하고 큰 병을 받아들이고 사는다고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절대 그 참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누가 뭔 말을 하든 어쨌든 그냥 꼭 참았어요. 아, 뭐라고 하든 말든 그래. 그때는 막 차 타고 어디 당나귀기 안 하시고 그냥 참기만 하셨어요? 아니 그냥 삼켜버렸죠. 아, 꿀꺽. 네, 꿀꺽 삼켜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해결해 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교가 불교예요. 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3일만 누가 뭐라고 하든 3일만 참으면 맞아요. 불교는 뭐 뭐 네. 쓸고 3년, 뭐 네. 3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빈 대처라는 네. 얘기 있어. 아, 그게 그 말이군요. 어떤 일이 있어도 3일 정도만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떤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반응을 보여. 그럼 거기 또 나와. 그렇죠. 이게 맞아요. 핑퐁이 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입을 다물어 버리면 딱 한쪽에서 없어져 입을 버리죠. 다물고 있는데 계속 하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아니면은 오히려 그게 다른 사람이 주위 사람이 아니 걔는 안 말다는데 도대체 너 왜 걔를 못 잡고 맞아요. 뭐 안다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참고 묵빈 그러셨구나. 대처날은 그렇게 있어서 그냥 삼켰어요. 근데 병을 앓고 나서는 예, 삼키지 말자. 그때부터 이렇게 분노의 질주를.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고 했었는데 그냥 그러려 했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돼서 그렇게 됐을 수 선생님 있겠다. 근데 말씀 인터뷰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스트레스였나요, 선생님한테는? 아, 저는 다른 건 괜찮아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데 사람이 인간이 기본적인 서로한테의 예의는 갖추고 아, 있어요. 관계의 스트레스를 많이 네. 느끼셨었군요. 네. 인간관계에서 네. 소통하는 면에서. 네. 그래서 너무 참다 보니까 근데 그러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본 이게 항상 할 때 딱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 대접을 해줄 때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근데 주위에 좀 사람 대접 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있으셨나 봐요. 선생님 기준에서. 네.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병을 앓고 나서 좀 바뀌셨겠죠. 근데 그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해소하는 법을 개발하셨구나. 네. 그래놓고 이제 아니면 아니다. 네. 또 말든 그래 너 이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니잖아. 얘기도 아니잖아. 하고. 네, 요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힘이 생기셨군요. 맞아요. 네. 아니면은 아예 무시를 해버리든지 유령으로 유리상자. 이렇게 맞아요. 하든지.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생존 방식이 필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양한 생존 방식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의 생존 방식을 우리가 내 스스로 찾아내고 그리고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인터뷰의 목표예요. 뭐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가 아니라 이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그렇죠. 네.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선생님 삶도 역시 그런 위기도 있었고 또 위기를 슬기롭게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께서 지금 나의 삶, 지금 현재 이런 많은 일들을 겪고 지금 나의 삶에 점수를 만약 줘본다면 만족도, 자존감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몇 점이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삶에 100점 만점에 98점. 이 점을 왜 빼셨어요? 가장 우리가 우리 약사님이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수분이 몇 프로 부족할 때 갈증이 2%. 갈증이 있어야 또 네. 우리가 발전할 수 발전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지혜로워요. 저도 써먹어야겠어요, 강의할 때. 너무 100% 하면은 호기심도 없고. 무의미해지잖아요. 맞아요. 도태될 그리고 거예요. 100%라는 삶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불가능하죠. 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돈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니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라도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을 때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98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가장 약이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기본을 지키자. 기본을 지키자. 최소한 기본은 지키는 사람이 되자. 딱 한 가지 그게 있어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사람이 살면서 어느 구름의 비닐일지 모른다. 날씨가 맑은데도 갑자기 네. 하얗게 비가 몰려오는데도 우리는 살짝 스쳐 지나가는 데가 있는데 맑은데도 불구하고 쫀하게 한번 쫙 내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구름의 비 내릴지 모르니 내가 지키자. 네, 맞아요. 저는 기본이라는 말을 잘해서 제가 쓰기 좋아하는 말은 균형이거든요. 네, 균형을 지키자는데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역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선생님도 저와 비슷하다. 인터뷰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얻는 것도 참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오늘 좀 소중하신 분을 또 하나 이렇게 든든한 동지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토크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